자, 지난 시간에 그럼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했던 부분은 이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개체군 내 다시 한번 군집에서 군집을 놓고 봤을 때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치 개체군 1, 개체군 2 등등등 해서 수많은 개체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까지는 여기 말하는 개체군 중에 개체군 1과 같이 또 뭐라고 하나 있는 개체군 1이면 요 개체군 안에서 어떤 개체들끼리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요 군집 다시 말하면은 요 군집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개체군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번 시간은 군집의 시간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개체군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개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나라고 본다면 이번 시간은 군집의 시각에서 이 개체군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게 특징이다. 우선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지역 내에 생활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 여러 개체군의 집합을 우리는 군집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은 개체군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군집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자, 군집의 특성에서 우선 군집의 종류를 보도록 하자. 우선 우리가 보는 군집 중에 가장 많은 식물의 군집들. 대표적으로 군집에 뭐가 있냐면 산림이라고 하는 군집이 있다. 그치? 산림이라고 하는 군집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온도가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뭐라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군집을 우리는 산림이라고 부르고 요 산림은 수많은 종류의 목본 또는 초본 목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지 나무 우리가 이건 나무 딱딱한 형태의 초본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라든지 아니면 딸기라든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거 아니면은 밭에 그러니까 키 작은 그치 이런 것들을 초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초본들 같은 주로 한해살이들 주로 목본들은 여러 해살이 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목본과 초본들이 모여서 이제 산림을 만드는데 이런 산림의 예로는 열대우림 그 다음에 활력수림 그 다음에 친화수림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나 강수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은 산림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집이 뭐가 있냐면 이제 초원이라고 하는 군집이 있다. 그 다음에 사박이라고 하는 군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생군집이 있다. 그치? 앞에 말했던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 많이 오고 온도 높은 데라고 한다면 초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보다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에 형성되고 50% 이상이 뭐로 초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가 이제 사바나 또는 라 불리는 열대 초원과 온대 초원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사막은 뭐 이거 다 알고 있지? 강수량이 매우 낮고 바람이 많은 지역. 그래서 초원조차도 형성되지 못한다. 그렇지? 이런 사막이 열대 사막, 온대 사막, 한대 사막, 툰드라라고 한다. 다시 한번 초원이 형성되지 못하는 지역을 우리 뭐라 부른다? 우리는 사막이라 부른다.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이제 수생군지 있다. 그치? 하천, 호수 뭐 등 연결되어 있는 곳이나 물속에 형성되는 곳에서 식물들이 자라는 곳. 이것을 우리는 군집이라고 부른다. 그치? 음. 자, 이런 군집의 종류, 이런 군집 안에 다시 말해 이런 군집 안에 수많은 뭐가 있다는 거야? 개체군들이 있겠다. 그치?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제 군집 종류를 봤다고 한다면 이제 군집 분포를 보도록 하자. 분포를 볼 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 같은 거 봤을 때
위아래 분포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뭐라고 좌우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아래 뭐라 그런다? 우리 수직. 좌우 뭐라고? 수평이라 부를 수 있다. 되지? 그래서 서식하는 지역의 기온, 강수량, 이거 막 계속 강조하네, 그치? 등 환경 요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식물의 군집의 분포로 수직 분포와 수평 분포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 분포는 위도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 됐지? 위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고, 되지? 다시 말해, 선생님 이거 수지가 아니에요. 아니지.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한다면, 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한다면은 뭐 할 수 있어? 수평이. 그 얘를 다시 그냥 둥그렇게 감싼 거다. 그치? 맞나? 다시 위도 몇 도이냐에 따라서 대체 적도냐 아니면 대한민국처럼 뭐 38도 근처냐 그 위도에 따라서 뭐라고 살고 있는 식물의 식생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수평, 위도에 따른 분포를 우리 뭐라 부른다? 수평 분포. 위도에 따른 분포를 뭐라 부른다? 수평 분포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위도인데 뭐가 다르? 그치? 해발고도. 그치? 해발고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럼 똑같은 위도 내에서 뭐라고? 똑같은 위도 내에서 산이 있으면 요 분포를 뭐라 부른다고? 그치? 수직. 그러니까 수직 분포. 그 다음에 똑같은 위도 내에서 뭐라고? 그치? 이거를 수평 분포라고 보면 되겠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수직 분포는 수평 분포는 위도에 따른 거니까 온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날 것이다. 수직 분포 역시 뭐라고? 온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강수량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뭘 본다? 온도로 얘기한다. 되지? 그래서 수직 분포하고 수평 분포 되지?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열대 사막, 그 다음에 열대 사막, 온대 사막, 그 다음에 툰드라 같은 사막 지역 맞나? 그치? 그치? 위도에 따라서 자 이런 위도 내에서 다시 뭐라고? 차이가 날 수 있다. 그치? 맞나? 그치? 똑같은 위도 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다. 되지? 이런 분포를 뭐라 부른다고? 우리는 수평 분포라고 한다. 되지? 가장 수평 분포라고 부른다. 그치? 요런 분포, 요런 분포, 요런 분포, 요런 분포, 모습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 수직 분포는 똑같은 위도이지만 고도에 따라서 활류수립이 나오다 점점 뭐가 되는 거야? 침엽수, 그다음 건목대가 나타나는 거. 됐죠? 요거를 이제 수직, 수평 분포라고 보면 되겠다. 자, 층상구조로 하는 것은 식물의 군집이 수직적으로 층을 나눈다. 다시 말하면은 산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뒤에 그림 보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지? 자, 똑같은 위도 내에서 봤을 때 뭐라고? 밑에는 뭐인 거야? 지표층, 뭐 이끼 같은 거, 그렇지? 이거다가 초본류들, 그 다음에 감목류, 그 다음에 악교목, 그 다음에 교목층들, 그렇지? 그 위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높이에 따라서 뭐라고? 다른 식생들이 분포한다는 거지. 맞나? 자, 이걸 우리 뭐라 부른다? 층상구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빛의 세기를 놓고 봤을 때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라고?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높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라고? 작은 빛, 빛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래서 층상구조, 빛의 세기, 그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의 세기는 많다라고 했다. 맞나? 온도 역시 어떻게 될까? 온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질까? 낮아지겠지. 그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해서 요 등등등 해서 산림도 역시 뭐라고? 층상구조가 나타난다. 그치? 수생도 뭐라고? 당연히 층상구조 나오겠지. 바다 밑에 놓고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봤던가 뭐 기억날랑가 모르겠다. 뭐 해조류 갈조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이제 갈조류, 홍조류 같은 것들 기억나나? 그치? 수심에 따라서 빛,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파장, 그치? 이런 차이로 해서 뭐라고? 갈조류가 나타나고 홍조류가 나타나고, 그치? 수심에 따라 달랐다, 그치? 다시 말하면은 바다, 수, 심, 다시 말하면 해, 저, 그치? 바닷가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 밑에서 높이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층상구조가 나타나고 해발고도 즉 바다 위로 해서도 뭐라고 높이에 따라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층상구조가 나타난다. 식물은 그렇지?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빛의 세기, 뭐 빛의 세기라든지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되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막 디테일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그치? 열충상 구조가 나타난다 정도 해서, 그치? 열대에서 온대, 열대에서 온대를 지나서 어디로? 뭐 툰드라 지역까지 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치? 그치? 열대에서 온대, 그 다음에 온대 낙엽수, 그 다음에 침엽수, 그치? 그 다음에 툰드라 가더라. 다시 추워지면 추울수록 뭐가 된다? 침엽수가 나타난다. 온도가 따뜻할수록 뭐라고? 활발수가 나타난다. 정도의 경향성 정도는 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까보도록 합시다. 그 뒤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치? 오케이? 환경 요인, 온도, 강수량 있고, 시공 여러 수위층으로 구성된 거 뭐라 부른다? 층상 구조라고 부른다. 되지? 이렇게 층상 구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자. 올라갈수 뭐야? 그치? 진열수린 같이.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다. 활력수, 진열수 대 관목수대들이 차대로 나타날 것이다. 진열수 위가 관목이더라. 됐나? 활력 다음에 침력, 침력 다음에 뭐라고? 관목대가 차례대로 나타나더라. 우리가 한번 뭐 수학여행을 제주도 갔다고 한다면, 그 제주도 가서 만약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제주도 한라산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생물 교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학여행 못 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혹시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서 대학생이 되거나 뭐 했을 때, 또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철저히 준비해서 한라산 안 올라가 보는 것 분명히 좋은 경험일 것 같고, 근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라 미리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한라산 변호점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혹시나 힘들어 싶으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알겠지? 아무튼 올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아쉽다, 뭐 이런 생각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이겠네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어디 내에서? 군집 안에서. 자, 군집 내 개체군이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는 어떻다? 한정적이다. 맞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두 공간이라고 하는 역시는 뭐라고? 한정적이다. 그치? 그래서 이들 개체군들끼리 뭐라고? 군집 내에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서 일정한 위치를 나타낸다.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언제 배웠나? 우리가 언제 1학년 때 배웠다. 그치? 그래서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학년 때 배웠으니까. 혹시도 모른다고 한다면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점, 그리고 먹이 그물이 훨씬 더 생태계 안정성, 그치? 생태계 안정성에 더 좋은 곳이 그물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 안 나면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 두 프리드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생태적 지위라는 게 보인다. 맞나? 뭐 생물학적 용어는 니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공간적 지위와 먹이적 지위를 종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태적 지위라고 부른다. 프린트에 나와 있다, 그치? 그래서 공간적 지위라는 것이 무엇이고 먹이적 지위가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시고, 알겠지?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생태적 지위, 그래서 개체군이 그 공간 내에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지, 먹이적 지위가 어떠한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거다, 그치? 잠깐만, 뭔가 좀 빠진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란 무엇이고 형태적 지위라는 것은 그 개체의 공간적 지위와 먹이적 지위를 종합한 것을 우리는 생태적 지위로 부르는데, 그러면 이 생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집 내 개체군끼리 넘어간다고 뭐가 일어난다?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됐나?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종간 경쟁이다. 그래서 개체군은 서로 다른 종들이 산다. 맞아? 그치? 군진에 선호하는 개체군들이 살고 그 개체군 하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종간 경쟁. 그럼 개체군끼리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경쟁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항정된 자원이나 서식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생태적 지위가 비싸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비싸.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나무가 있다라고 하자.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개체 A라는 녀석을 사는 곳은 이 지역 개체 A가 산다고 치자. 나무에서. 어떤 개체 B라는 녀석은 어디 산다고? 이 지역에 산다고 치자. 됐나? 만약에 개체 A만 산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위의 지역에서 어떻게 한다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맞나? 근데 또 만약 개체 B만 산다고 한다면 뭐라고? 요 밑에 지역에서 뭐라고? 매우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치? 이 나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은 이 나무에 A는 여기에 살고 싶고 B는 여기에 살고 싶다. 그럼 어디? 이 지역이 어떻게 한다고? 겹치지. 맞나? 공간적 지위야. 먹이적 지위. 그러니까 다시 이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먹이와 이 지역에 있는 공간을 A와 B가 서로 뭐 한다고? 경쟁을 일어나는 거지. 서로 차지하려고. 됐지? 그래서 차지하려고 서로 싸워서 밀어내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는 그렇지. 경쟁이라 부른다. 이런 경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결론은 뭐야? 이 두 개가 서로 한쪽이 그렇지. 반반 나눠 먹던가. 그렇지. A와 B가 이 공간을 서로 반반씩 나눠 먹거나 아니면 B가 더 먹거나 또는 A가 더 먹거나. 맞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쟁에서 이긴 녀석이 그 지역에 번성하고 진 녀석은 사라진다. 물론 지금 쌤이 얘기했을 때 A와 B가 살짝 겹치는데 만약에 A와 B가 사는 곳이 똑같을 수도 있다. 그럼 둘이 어떻게 할까? 겁나게 싸우겠지. 그럼 생존 목소가 어떻게 될까 이거지. 자, 그래서 둘 집신벌레. 근데 애기 집신벌레가 단독 혼자 산다라고 한다면은 집신벌레 어떻게 한 19일, 12일쯤 남아로 S자 곡선. 그치 기억나나 그치? 어째 환경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치? 다른 없더라도 먹이라는 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어째 S자 곡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오케이. 자, 한계 수용 능력 기억나길 바래요. 자, 그래서 A나 그러니까 집신벌레나 애기 집신벌레나 둘 다 단독 혼자 산다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 친구는 둘 다 어떻게 돼? 잘 산다. 근데 같이 살면 어떻게 되냐? 같이 살면. 그래서 두 종 혼합하게 되면 뭐라고? 자, 3일차 됐을 때 원래 얼만큼 컸어? 40 원래 어느 정도 20 넘게 3일차 컸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 넘어? 안 넘지 맞나? 맞아? 40 넘지 않잖아 맞나?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이 살다 보니까 뭐라고 요만큼 줄어들었다 원래 요런 거 있었네 요런 거 줄었다 맞아? 네 그냥 집신벌레 얼마 돼? 애기 집신벌레도 20 맞아? 시간 지나서 뭐라고? 이 친구는 뭐라고? 원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고 있다 맞나? 근데 어떻게 했어? 지신벌레가 도태돼 버렸지. 사라졌지. 자, 이걸 뭐라 부른다? 경쟁 배타의 원리라 부른다. 됐어? 경쟁 배타의 원리라 부른다. 왜 그럴까? 이체, 생태의 지위가 어떻게? 서로 겹치기 때문에. 맞나? 생태의 지위가 동일 또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혼합 배양 시 경쟁이 이긴 종만 살고 그치? 이기고 나서 다시 어떻게? 애써서 걷기 시작한다. 맞아?
그렇지? 진 건 어떻게 줄어들어 끊는 사라져버린다. 이걸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부른다. 자, 모두 잘 살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따로 사는 게 제일 좋지. 단독 배양하거나 단독 배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